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만 배울 건데, 자, 먼저 쉬운 거 평행이동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평행이동은 뭐예요?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도형이나 점이 있으면 얘를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게 평행이동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평행이동의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면은 점이 있어. 점은 보통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오잖아요. 그지? 예. 이런 점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은 x좌표가 x 더하기 m으로 바뀌고 y좌표가 y 더하기 n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점을 이동할 때 이런 표현법을 썼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도형이 이동된다 그러면은 도형의 방정식은 이제 보통 등식으로 나타나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도형을 나타내는 x와에 관련된 식이 있는데 이 식을 평행이동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x가 들어갈 자리에 x 빼기 m을 넣고 y가 들어갈 자리에 y 빼기 n을 넣어서 써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도형이랑 점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게 항상 포인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포물선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래 포물선 이런 식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2고 아래로 부르기엔 y는 x-1의 제곱 더하기 2라는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이 포물선을 갖다가 내가 x축의 방향으로 두 칸 당기고 그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세 칸 위로 당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칸 그림을 그러니까 두 칸 세 칸이 아니고 세 칸 두 칸으로 하자 그냥. 그럼 세 칸, 두 칸 이렇게 움직이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요? 4,4가 되겠지. 그럼 요 식이 나타내는 거 어떻게 된다? y는 x-4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온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요령을 써주면은 x가 들어갈 자리에 x 빼기 3을 넣어주고, 그죠? 네, x가 들어갈 여기서 x가 들어갈 자리에 x 빼기 3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y가 들어갈 자리에 y 빼기 2를 넣어주면은 여기 빼기가 2 안 되면서 여기 플러스 4가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x 빼기 3 빼기 1이니까 x 빼기 4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도형은 이제 평행이동하면은 부호를 반대로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제 고찰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요런 이차함수였어. 꼭지점의 좌표가 1,2인 요런 이차함수인데, 이 녀석을 이제 통째로 x축으로 색과 y축으로 y축에 관한 두 칸 움직인 요런 포물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꼭지점만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포물선이 모든 점이 어떻게 돼요? 이 포물선이 모든 점이 이쪽으로 움직여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움직여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걸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냐면 요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y는 x-1의 제곱 더하기 2 위에 모든 점들을 x축의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자취. 이게 다 여기 있는 점들이 모두 다 이제 평행 이동이 돼서 나타난 점들의 자취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 어떻게 했지?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 어떤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두고 이 x랑 y 사이에 뭘 찾아주면 된다고 했어요? 관계식을 찾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이 녀석이 이동하기 전의 점을 여기를 뭐 q라고 놓고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이 점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요 점은 요 q라는 점은 내가 일단 a, b라고 놔둘게요. a, b라고 놔두면은 xy랑 ab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생기게 되겠어? x는 a 그렇지. x는 a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겠어요? a 더하기 3이지. a 더하기 3. y는 b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요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게 목표야. 자, 근데 우리는 x, y 관계식 말고 뭐의 관계식을 알려면 a랑 b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요. 왜? a, b는 이 함수의 점이니까. 그죠? 따라서 b는 어떻게 되냐면 a-1의 제곱 더하기 2라는 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은 요 a, b의 관계식을 x, y로 바꿔주려면 이 식을 a눈으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b눈으로 풀어서 이것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a, b에 관한 식이 뭘로 바뀌어? x, y에 관한 식으로 바뀌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 b가 들어갈 자리에는 y 빼기 2가 들어가게 되고요. a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게 돼요? x 빼기 3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어때요? 우리가 배운 요령대로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가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가서 y 빼기 2가 들어가게 된 거야. 왜? 이 치환식에 의해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거든.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어떻게 된다? 평행이동할 때는,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점이랑 다르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뭐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보시는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요런 요령을 알아두면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풀 때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아마 19단원 마지막 기본 문제 풀 때 요걸 좀 써먹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요 과정을 좀 기억을 해놓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보자.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울 거 없거든? 자, 기본 문제 19-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평행이동 t 땡땡 x, y를 x 더하기 n, y 더하기 n으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말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점이든 도형이든지 간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이 점 2,1이 어디로 움직였는 거니까 마이너스 3,4로 움직였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n만큼 이동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m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3만큼 이동했죠. 얘가 n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이렇게 m과 n 값을 내가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자, 평행이동에 의하여 원점으로 이동되는 점피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점피가 뭔가 있었는데, 점피 x, y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서 얘가 원점이 된대요. 그럼 원래 점의 위치는 얼마나 되겠어? 이 원래 점의 위치는 x에다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5, y에다 3을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움직이기 전에 점피의 좌표는 5,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평행이동 t에 의하여 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역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직선 x-6y 더하기 20은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이렇게 이동이 됐대. 자, 그럼 이제 이때 AB 값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 5 넣고, 도형이니까 얘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넣어줘야 돼. 도형인지 점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점은 수석상이고, 도형은 뭐야? 등식이야, 등식. 등호가 있어야 돼.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도형이에요. 자, 그러면 x 대신에 x 더하기 5 넣고 y 대신에 y 빼기 3 넣어서 정리해준 게 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AB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뭐예요? 거꾸로 움직여보면 돼. 여기 밑에 속에 있으니까 좀 번거롭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반대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렇게 써놓으면은 계수 비교가 좀 더 쉽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비교해볼게. 자, 그럼 x가 들어갈 자리에 x 빼기 5를 넣고, 그 다음에 y가 들어갈 자리에 y 더하기 3을 넣어서 식을 써주면 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8 더하기 20이니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럼 얘랑 이제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보면, 아, a 값은 마이너스 6이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겠구나. 이렇게 금방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뭐 문제 나온 형태대로 얘를 이동해서 얘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끔 거꾸로 할 때가 더 편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은 뭐 요게 달아서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은 이제 좀 기본기는 쉬운데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요 뒤에. 대칭이동은 잘 봐야 된다. 자, 먼저 이제 평행이동도 이제 우리가 점이랑 도형을 나눠 생각했잖아, 그지? 대칭이동도 이제 점이랑 도형을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나중에 보면 결론은 똑같아요, 지금 대칭이동은. 평행이동은 다르게 대칭이동 그냥 한 가지 이론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난 전부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대칭이동에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녀석들이 크게 이제 x축에 대한 대칭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축에 대한 대칭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점에 대한 대칭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배워볼 거고요. 요게 가장 기본 대칭들입니다. 기본 대칭들. 네, 기본 대칭들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응용되는 대칭으로, 그 다음에 이제 x는 a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y는 b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점인 a, b라는 점에 대한 대칭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직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건 이제 기본 토픽들이고, 요게 이제 좀 응용 토픽들인데, 요 얘기는 이제 책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정리 한번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대칭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좌표 표면이 있어요. 좌표 표면인데 여기 어딘가에 점이 A, B라는 점이 있었다고 칩시다. P라는 점이. 얘를 X축에 대해 대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볼까? X축에 대해 대칭하면 이 X축이 좀 접었을 때 이제 접혀야 되잖아. 그지? 겹쳐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거리만큼 똑같이 가가지고 여기 점 찍힐 거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죠? 자, X 좌표는 A로 고정되어 있고 Y 값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 대칭해주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구나?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Y축에 대해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대칭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반대로? 이번엔 Y 좌표가 유지가 되고 X 좌표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원점에 대한 대칭을 생각하자. 자, 원점에 대한 대칭을 생각하면 여기쯤이 되겠죠. 그죠? 네,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두 개 다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자, 우리가 X축, Y축에 대한 대칭은 뭐야?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용어로 하면 선대칭이 되고, 원점에 대한 대칭은 점대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점대칭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원점에 대한 대칭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점 대칭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점 대칭은 기본적으로 중점입니다. 중점. 그러니까 여기 이동된 점을 뭐 R이라고 해보자. 그럼 P랑 R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대칭의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중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번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뭔가 하니까, 얘를 X축 대칭을 하고 그리고 나서 Y축 대칭을 해도 뭐가 돼요?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죠? 네.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접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Y축에 대해서 접으면은 여기 원점 대칭이 있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원점 대칭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둘 다 부호 바뀌는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요령이 뭐다? 중점 관점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얘를 모르니까 미지수로 P, Q라고 둔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뭐다? 원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A 더하기 P, 2분의 B 더하기 Q가 이게 원점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P 값은 마이너스 A, Q 값은 마이너스 B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먼저 x축에 대해 대칭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배운 요령대로 y의 부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리로 갈 때는 x의 부호를 바꾸니까 결국 둘 다 부호가 바뀌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나중에 6, 7, 8번을 똑같은 요령대로 갈 거야. 점 A, B에 대한 대칭은 어떤 A, B라는 점에 대해 대칭이 두 개의 점이 있었을 때 이 두 점의 중점이 A, B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점을 갖다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Y는 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이렇게 해주면 이 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놔야 된다. 자, 그래서 요령 봤죠 지금? 자, X축 대칭을 해주면 뭐가 된다?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요.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자, Y축 대칭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줘요. 자, 원점 대칭을 해주면 어떻게 돼? 둘 다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한번 보자. Y는 X에 대한 대칭. 자, 이 Y는 X에 대한 대칭을 여러분 이제 원점 대칭이랑 헷갈리는 애들이 좀 많더라고. 예,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일단 Y는 X라는 직선 요 녀석이잖아요. 그죠? 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요런 직선인데 자, 여기서 한 여기쯤에 P, A, B라는 점이 여기쯤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 녀석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찍히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요 찍힌 점을 P 다시라고 나오자. 그럼 이 P 다시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자,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어 보죠. 이렇게 삼각형 하나. 또 여기서도 이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A, A잖아. 요 길이가 얼마야? B, B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 B, A, A가 되죠. 저분 높여야 되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 B, B가 되겠죠. 그럼 P 다시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B, B, A.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어요. X랑 Y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을 했을 때는 X를 뭘로 바꿔? Y로 바꾸고 Y를 뭘로 바꿔? X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X, Y를 뒤바꿔라. 이게 바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요걸 또 하기 전에 요걸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은 좀 예쁘게 그려놨지만 요걸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좀 다른 방식으로. 자, 여기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요 점을 찾고 싶단 말이지. 네, 요 점을 찾고 싶은데 일단 모르니까 얘를 P, Q라고 놓을게.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방법을 써줄 수가 있냐면은 이게 그림이 좀 길어 보이는데 마음의 눈. 자, 약간 달라 보이긴 하지만 이거랑 길이 어때요? 같아요. 같고 이게 수직이 돼야 이게 접힐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뭐요?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뭐가 된다? Y는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직 이등분에 대한 얘기 그동안 많이 했었어요. 그죠? 자, 수직 조건은 뭘 뜻하는 거다? 기울기. 기울기 길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등분 조건은 뭘 뜻하는 거다? 중점. 그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의 중점이 Y는 X에 있다. 이런 관계식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잇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주면은 PQ가 B랑 A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똑같은 과정을 써주면은 Y는 마이너스 X, 이번엔 여기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시킨 점을 찾아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고 Y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런 요령으로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X, Y도 뒤바뀌면서 부호도 달라집니다. Y는 마이너스 X, 요 직선에 대한 대칭은. 네.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증명을 한번 해보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 이게 대칭 이동된 점이 있으면은 이 두 점이 있는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이번에는 1이 돼야 되고 이 두 점의 중점이 어디에 있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걸 써주면은 똑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대칭은 이렇게 일단 5개를 이제 배워두면 되는데, 자, 선생님은 지금 얘를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도형에 대해서도 얘는 요령이 똑같습니다. 예, 도형에 대해서도 요령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원 가지고 한번 좀 놀아볼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이 3,4고 반지름이 일자리 있는 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지름 일자리.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볼 거야. 자, x축에 대해 대칭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중심이 어떻게 되죠? 3, 마이너스 4 바뀌죠? 3, 마이너스 4 바뀌고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요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은 1이 되는데 조금 전에 배운 요령대로 점이나 도형이나 요령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x축에 대한 대칭을 해주면 y의 보호를 바꾸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요 y를 갖다가 내가 마이너스 y로 갖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랑 똑같이 나오게 되나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묶어준 다음에 제곱해주면 어차피 플러스 되잖아. 이거 똑같이 나온 거 확인되죠? 네.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의 경우에는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이 요령이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직접적인 증명은 아까 전에 했듯이 우리가 자치구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데 뭐 방법만 알고 있으면 굳이 그건 뭐 깊게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평행 이동은 요령이 달라요. 점이랑 도형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 네, 대칭 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부호가 어떻게 된다? 똑같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것만 헷갈리지 않고 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기 2번, 보기 3번 문제를 76페이지 76페이지 넘어가서 보기 2번, 보기 3번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뭐 해설이 다 있긴 한데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보죠. 자, 직선 4x 더하기 3y 빼기 5는 0을 다음 직선 또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x축에 대해 이동해주면 어떻게 된다? y의 보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4x 마이너스 3y 빼기 5는 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y축에 대한 대칭 이동해주면 x가 들어갈 자리에 x의 보호를 바꿔주면 돼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빼기 5는 0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원점에 대한 대칭을 해주면은 둘 다 바꿔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빼기 5는 0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해서 예쁘게 정리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주면 어떻게 돼?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4y 더하기 3x 빼기 5는 0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기 3번을 보면은 원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원은 이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원이라는 도형은 평행 이동을 하던 대칭 이동을 하던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치?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표준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중심만 이동시켜주면 편하겠지. 그냥 그래.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는. 그래서 밑에는 지금 그냥 일반형으로 쭉 풀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같은 데서 이제 계산할 때는 표준형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요령은 한 이 정도 알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로 넘어가서 좀 이제 응용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기본 19-2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죠.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y는 fx의 그래프인데,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볼게. y는 fx-1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여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y 더하기 1은 fx-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적는가? y는 fx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된 건가를 생각해 보면은 x가 들어갈 자리에 x-1이 들어갔고 y가 들어갈 자리에 y 더하기 1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얘는 평행이동이야. 어떻게 평행이동인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이동할까? 따라서 지금 요 그림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그대로 당기고 밑으로 한 칸 그대로 내려주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한 칸 한 칸 당겨주면 되니까 요 점이 여기 2,0으로 오겠네. 그래 안 그래? 네. 그죠? 그 다음에 원점은 한 칸 한 칸 당기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1, 마이너스로 갈 거고. 그 다음에 포물선은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저 문제 풀 때 다 그려요? 그려요? 그래야지. 네. 근데 밑에 답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답의 그림을 보고 참고를 좀 해보면 돼요. 예, 그 모범답은 밑에 1, 2, 3, 4, 5, 6번 있지, 그지?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만 확인을 합시다 그냥.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번은 y는 2배의 fx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이 좀 어렵습니다. 잠깐 이걸 지금 설명해야 돼? 이거 좀 빡센데. 2번 일단 패스. 패스하지 말고 그냥 봅시다. 얘는 실은 대칭이동도 아니고 평행이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운 요령이 이거 있어 없어? 구비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배운 요령은 평행이동이면은 x 자리에 x 빼기 뭐, y 자리에 y 빼기 뭐 이렇게 해주는 거고, 대칭이동이면은 부호를 바꿔주는 거잖아. 근데 몇 배운 거는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예, 요거는 실은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실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y축 방향으로의 확대 축소예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제 상가함수 할 때 배울 겁니다. 뭐 일단 그래도 기억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게 있어. x가 들어갈 자리에 ax를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x축 방향으로 a분의 1만큼 확대, a분의 1배 확대 이렇게 되는 거고, y가 들어갈 자리에 ay를 집어넣어주면은 y축 방향으로 a분의 1배 확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선생님 한번 설명해 줄게. 그냥 y는 x라는 함수랑 y는 2x라는 함수 이거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는 x라는 직선은 여기 이제 0,0과 1,1 지나 이런 직선이고, 그 다음에 y는 2x라는 녀석은 0,0과 1,1 이렇게 지난 직선이 되버리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일단 얘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x가 들어갈 자리에 2x를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만큼 확대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만큼 축소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원래 y값이 1이 될 때까지는 x값이 1만큼 가야지 여기가 1이 나왔는데, 얘가 반으로 축소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2분의 1만큼만 가도 y값이 1이 나오게 이렇게 직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요 네모칸 하나에서만 생각을 해볼게. 요 네모칸 하나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이제 x가 한 칸 증가해야 y가 한 칸 증가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얘가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축소가 됐어. 그래서 1만큼 가는 대신에 2분의 1만큼만 가도 1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축소가 x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축소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좀 반대로 생각해주면은 y는 x랑 이 1을 나눠주면 2분의 1y는 x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y가 들어갈 자리에 2분의 1y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y축 방향으로 이 2배 2분의 1의 역수니까 2배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x가 한 칸까지 갔을 때 y가 한 칸만 올라가는데 2x가 되면은 y축 방향으로 요렇게 봤을 때 얘를 이 y축 방향으로 2배로 이렇게 늘려준 거야. 이해가 돼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모양은 유지가 되는데 확대, 축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네모판이 있는데 네모난 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위아래로. 뭐 요런 그림을 그려놓고 얘를 이쪽으로만 쫙 잡아당긴 거야. 이쪽으로만 쫙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X축 방향 확대. 이쪽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요 위치는 동일한데 높이만 달라지는 거야. 요게 Y축 방향으로 확대가 되겠어요. 알겠죠? 네. 뭐 요런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뭐 자세한 건 이제 2학년 때 가서 수학할 때 다시 좀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그림이 요런 모양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요런 모양이었는데 근데 이제 값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원래 이제 1을 대입하면 1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F1 값이 얼마야? 1이란 얘기야. 근데 이번에 여기다 x 대신 1을 넣으면 y 값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겠죠? 아 그럼 1,2를 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예. 그 다음에 0을 넣어주면 0이 여전히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 사이의 값들을 다 넣어주면 이 값들이 다 2배가 되겠구나. 예, 예를 들어서 이 값을 넣어주면 요 값을 2배 가지고 여기쯤 지킬 거고 요 값을 넣어주면 요 값을 2배해서 여기쯤 지킬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어주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이 자리인 직선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 0 사이의 값도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넣었어. 그럼 그때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걔를 2배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까지 가서 지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 점은 어차피 0이니까 변하는 거 없고 요 사이의 값들은 넣어주면 이 길이의 2배가 되는 만큼 가지고 이제 찍힐 거란 말이야. 요런 데들. 그죠? 예를 들어서 요 값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 정도 나왔어. 그러면은 그걸 2배 주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6이 찍힐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쭉 이어주면은 얘도 이렇게 y축 방향으로 2배 확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확대가 되고 얘도 y축 방향으로 2배 확대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준 그래프가 이제 2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y축 방향 이렇게 2배만큼 쭉 늘렸다. 치즈 늘어나듯이 그냥 쫙 이렇게 늘렸다라고 생각한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쉽습니다. 자, 3번 봅시다. y는 f 마이너스 x 그럼 뭐예요?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뭐의 대칭?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y축을 기준으로 좌우를 뒤집어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 3번 그래프 확인되나요? 밑에 다 보고. 자, 4번은 y는 마이너스 fx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써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결국 뭐예요? y가 들어갈 자리에서 마이너스를 바뀌었으니까 뭐야? x축에 대해 대칭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4번 그래프 그렇게 보이는 거 확인되죠? 자, 5번은 xy가 둘 다 보고가 바뀐 거지 그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원점에 대한 대칭을 해주면 되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이참수 부분이 되고 여기가 일참수 부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원점에 대해 대칭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6번은 이제 x가 들어갈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가 들어갈 자리에 x가 들어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 y는 x라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럼 이 y는 x 대칭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수능을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원래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지금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었다고 치면은 이거를 대칭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부분은 y는 x 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칭을 시켜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여기만 바꾸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바꾸냐? 점을 생각하세요. 점을. 자, 여기가 지금 점이 뭐였어? 마이너스 1,0이었잖아. 그치? 그럼 요 점을 y는 x에 대해 대칭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여기가 된다. 0,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얘는 대칭 이동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 여기가 다 찍히겠지. 그치? 그죠? 그리고 원점.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런 모양. 얘를 뒤집어주면. 알겠죠? 그래서 특징이 되는 점들을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고 걔를 모양대로 이어주면 돼요. 소영이 이해되나? 왜 마이너스 2분의 그냥 요 그림 맨 처음에 그림을 보면 여기 포물선 모양이잖아. 네. 그 보세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맞죠. 그죠? 예. 그렇게. 요점의 좌표를 잡고 xy 좌표를 반대로 잡아가지고 거꾸로 잡아가지고 점을 찍어서 이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는 문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밑에 유제 19-2번을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연습장 꺼내가지고 칸이 좁기 때문에 연습 꺼내서 한번 해보자. 여기 2번도예요. 19-2번에 1, 2, 3, 4, 5, 6번 다 해보세요. 네. 지금 2번도 해요. 어? 다 1번부터 6번까지 다 해보니까? 여섯 개 다 해보세요. 몇 분이야? 16분? 21. 자, 다 해봤나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자, 1번은 사실 그냥 흰색, 분필 색깔이 지금 좀 모자라가지고 6개가 안 되는데, 1번은 그냥 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yfx에서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x 자리에 x 더하기 2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y 자리에 y 빼기 1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항시켜서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두 칸, 왼쪽으로 두 칸 당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 거야? 위로 한 칸 당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0,2라는 점이 어디 가서 찍히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2,3 여기쯤 가서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2,3 요 점이 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쭉 유지가 되고 이쪽으로 상상수가 이렇게 이어지는 요런 그래프가 바로 1번 문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x축으로 x 자리에 x 더하기 2가 들어갔으니까 자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된다고 했어.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야. 그 다음에 1을 이항시켜주면은 y 자리 y 빼기 1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한 칸 위로 올려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두 배를 했어요. 두 배를 해주면은 0을 대입했을 때 원래 2가 나는데 두 배를 해주면 0을 대입했을 때 어디가 나와? 4가 나오겠지, 그지? 네. 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어. 그럼 0은 어차피 두 배에도 0이니까 요 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0,4까지 이렇게 기울기가 두 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선수 구간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요게 2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 자,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니까 뭐예요? y축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y축에 대한 대칭해보면은 요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이 지나가게. 요게 이제 3번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4번 그래프는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얘는 이제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4번 그래프. 자, 그다음 5번은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점 대칭이에요. 자,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되나? 원점 대칭이면 얘가 요 점으로 대칭이 될 거고 얘가 요 점으로 대칭이 되고 완벽하게 뒤바뀌면 되니까 요렇게 가겠죠, 그죠? 요 초록색 요렇게 요게 이제 5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yx에 대한 대칭을 해볼 건데 요 그림이 너무 중복되어서 헷갈리네. yx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하나 그려볼게. yx를 이렇게 점선으로 좀 그려놓고 생각해보면은 자, 여기 요 원래 상선수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0,2부터 시작해서 쭉 가던 게 그러면은 yx에 대칭을 시켜주면은 2,0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쭉 이어진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려지고 일단 이렇게 그려져야지 요선이랑 요선이 yx를 기준으로 접힙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선은 yx에 대해 대칭해주면은 접으면 접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또 요렇게 이어진 녀석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림을 너무 겹쳐놔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옆에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네. 표정이 지금 저 그림이 뭐지 하고 알아보기 힘든. 선생님 미술 좀 못하는데.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yx를 선생님 이렇게 그릴게. yx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대칭을 시켜주면은 일단 yx가 잘 안 보이는데 마음의 눈. 네, 도전. 요선이 요렇게 그려져야 접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접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요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점을 하나씩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잘 안 보이면은 0,2가 2,0으로 바뀌고요. 그죠? 예. 그러면은 1,2가 2,1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럼 요렇게 가는 거 보여? 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이동했으면 얘도 yx 대칭 이동해주면 여기 될 거고 얘도 대칭 이동해주면 여기 될 거고 얘도 대칭 이동해주면 여기 될 거고 그래서 요렇게 이어진 녀석이구나. 그래서 요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 접히는 거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저기 마이너스인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0이었으니까 xy를 바꿔주면 0,-2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 하나씩 잡아서 대칭시켜준다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릴 수 있게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잠깐만. 그럼 여기서 오늘 신입생도 있는데 퀴즈 타임 한번 가질까요? 우리는 가끔가다 퀴즈 타임 한 번씩 있는데 맞추면 핸드폰으로 신용상품권 날아갑니다. 네. 핸드폰을 사준다고? 선생님이 이번에 내년에는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 기획하고 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생님이 너희한테 기념품을 하나 좀 줄까 생각 중인데 뭘 줄까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학원에 선물해 줘야 되니까 에어팟? 그래서 플래너를 하나씩 좀 학습 플래너를 하나씩 선물해 줄까 생각 중인데 괜찮은데요? 학습 플래너를 이제 신년이니까 보통 신년 되면 이제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계획을 막 잡을 거 아니야, 그지? 신년 플래너를 선물로 한 번씩 해줄 거고 그다음에 그 플래너를 지금 3개월짜리로 할까 6개월짜리로 할까 고민 중인데 아마 3개월짜리로 할 것 같아요. 왜 짧은 건 아니야?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최우수 플래너상을 선생님이 다 걷어가지고 플래너 제일 잘 쓴 사람에게는 상품 나네? 나네래요 나네. 안해라고 들리. 안해라고 들린 것 같은데? 안해라고 들리. 나네. 넌 나네? 아니야. 나야 너. 제일 잘 쓴 사람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치킨 쿠폰을 한번 날리는 걸로 새로운 내가 되게 그런 게 있지. 치킨 쿠폰을 날리는 까먹었어. 걸로. 나올 수도 있지. 아니 넌 아니고. 넌 절대 아니야. 그리고 나도 절대 아니지. 너도 아니야. 나도 얘 저번학원에서 검사 맨날 해가지고 막 그냥 다 하고 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작심 3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라? 노력해라.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계획표 짜라. 3일마다 계획표를 계속 짜면 결국 매일마다 짜는 게 되는 거예요. 매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퀴즈 문제. 좀 이따가 수업 끝나기 20분 전에 퀴즈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일단 19단에 40분 되면 쌤한테 알려줘요. 선생님이 지금 시계가 없거든? 네, 40분 되면 쌤한테 알려주도록 합시다. 자, 기본 10분의 3번 문제 봅시다. 자, x 더하기 2y는 10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요 원을 대칭시킨 이제 그런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원이란 도형은 이렇게 내가 평행 이동을 하던 대칭 이동을 시키던 반지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점만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중심만 이동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일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빨리 표준 형태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 그러니까 중심이 얼마? 1,2고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2짜리 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원이 있어. 어딘지 모르지만 이런 원이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 있는데 이 원을 x 더하기 2y는 10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x 더하기 2y는 10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접으면 접히기 이렇게 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반지름은 안 바뀌지? 그럼 나 뭐만 찾아주면 돼? 중심의 좌표만 찾아주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어요. 자, 그럼 중심을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선대칭의 성질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이 대칭 이동된 점을 내가 모르니까 a, b라고 두면은 이 1,2부터 a, b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 자, 여기는 수직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등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수직 조건으로 식 하나 찾고 그다음에 이등분 조건으로 식 하나 찾아가지고 미수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수직 조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수직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이 두 점을 있는 기울기는 어떻게 보여?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하는데 이 녀석이 기울기가 지금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겠지. 그래야지 기울기 곱해서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등분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등분 조건. 자, 요점 중점이잖아요. 자, m이라고 놓고 이 m점의 좌표를 찾아보면은 2분의 x좌표 2개 더해준 거, 2분의 y좌표 2개 더해주게 되는데
이 녀석이 직선 x 더하기 2y는 10 위의 점이죠? 그래서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야 돼?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대입을 시켜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2배 2분의 b 더하기 2는 10 이렇게 이제 식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자 그럼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방 정식을 여러분들이 금방 풀 수 있을 거고 그럼 a랑 b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심과 반지름은 무조건 2니까 그거 찾으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산수는 일단 생략은 할까? 해도 되겠죠 이거는? 네. 다 할 수 있지? 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직선에 대한 대칭,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 수직이등분선, 네, 두 점을 잇는 수직이등분선이 바로 뭐가 된다? 대칭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자, 근데 정석에 이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오늘 정석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올 거고, 그래서 추가로 이제 정석이 안 나왔던 아까 이제 x는 a에 대한 대칭, y는 b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a, b에 대한 대칭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공식이 있거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좀 정리를 해두냐? 그냥 75쪽 위쪽이나 아래쪽에 적당한 데다가 정리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대칭 이동은 어쨌든 간에 점이든 도형이든 요령이 똑같기 때문에 점으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x축이 이렇게 하나 있다 생각하고 여기 이제 a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었을 때 얘를 대칭 이동한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될지를 생각해보자. 자,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될지 생각해보면은 자, 일단 요렇게 적었으니까 y 좌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y 좌표는 안 바뀝니다. y 좌표는 그대로 두면 되고요. 자, 그럼 x 좌표는 뭐가 될까요? 아니에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숫자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x는 3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대칭시킨 점, x는 3에 대칭시킨 점, 요 점의 좌표는 뭐, 2가 될까? 3,인가요? 7,2. 예, 7,2죠. 왜? 자, 한번 설명해보자, 윤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가는데 4를 이동해서 이 거리가 4잖아? 그래. 그럼 요 거리도 아, 3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3에서 3만큼 갔으니까 7,2입니다. 자, 잘 찾았어요. 그럼 똑같은 과정을 문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되겠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들어갈 거? 2a 마이너스 x. 그렇지. 2a-x. 예. 자, 요 길이가 a-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길이도 a-x면 되죠? 예. 그럼 a에서 a-x를 더해주면은 2a-x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 점을 미지수 p라고 놓은 다음에 p랑 x의 중점이 a니까 2분의 p 더하기 x가 a다. 이렇게 해서 p 값을 구해도 됩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 녀석 fx를 x에 대칭시켜준 요령은 뭐가 되는 거니까 x를 뭘로 바꿔줘? 2a-x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x를 2a-x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요령을 그대로 x축, y축을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y는 b에 대칭을 해주면 어떻게 되지? Y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y를 뭘로 바꿔주면 돼? 2b-y로 바꿔주면 돼요. 요령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네. 그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y는 fx를 점 a, b에 대칭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x도 2a 빼기 x로 바꿔주고 y도 2b 빼기 y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왜? 점의 대칭은 선대칭 두 번 한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까 우리 원점 대칭할 때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원점 대칭되는 거 보였지? 마찬가지로 a, b에 대한 대칭은 x는 a 대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y는 b에 대칭을 해주면은 그게 바로 이제 원점 대칭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요령을 똑같이 써주면 된다. 동시에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건 지금 정석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나중에 이제 수업 들어가 보면 꽤 자주 나오고 좀 고난도 문제, 1등급 컷하는 문제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보이게 될 거예요. 이 표현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는 a, y는 b, 그 다음에 a, b에 대한 대칭.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워도 돼요. 공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몇 분이냐? 27분. 27분? 해요 그냥 하자고? 네. 그냥 할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몸 상태도 좀 안 좋은 관계로 조금 어차피 식구 단어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배웠다 이거 하나. 오늘 뭘 배웠는데? 네? 아 오늘 기도하는 방법이요. 서연이한테 글라라 씨한테 배웠어요. 성당 가서 하면 돼. 아, 성당식 기도법? 자, 이렇게 하는 잠깐 머릿속에서 지금 떠오르는 퀴즈 문제가 잘 안 생기긴 하는데 식인종 문제의 연장선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아 약간 다른 그때 식인종 그거 있잖아. 배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아. 그때도 정답자가 안 나왔던 걸로 맞아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왔었나? 그 아니야 너가 거의 끝까지 가까이 했는데 못했어. 아 다른 애가 가까이 했나?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생각을 짧았어? 짧았어. 무슨 왜 그래? 불쌍하지도 않니? 진짜 좋았다. 불쌍하다. 진짜 좀 정이 없었는데. 자, 낭떠러지에서 다리 건너기 문제. 몰라. 갑자기 유명한 거 자, 다리 잡아보면. 어쨌든 강 건너기 문제나 다리 건너기 문제나 뭐 비슷하긴 한데 자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4명이 있어요. 4명. 4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밤이야. 어두운 밤이라서 랜턴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외나무 다리라서 이제 랜턴 없이 건너다 보면 추락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랜턴을 가지고 건너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다리가 크기가 한 번에 최대 2명까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넓이만 가지고 있어. 예. 2명이야? 예. 또 나중에 3명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지만 예, 그거는 문과적 사고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잡고 갔는데. 자, 근데 이제 A는 스피드가 좀 빨라가지고 얘는 다리 한번 여기까지 가는데 1초면 가고요. B는 조금 느립니다. 얘는 2초면 가요. C는 좀 더 느려서 얘는 5초면 가고요. D는 많이 느려서 10초가 돼야 건널 수 있어요. 네. 초로 하면 좀 그렇구나. 분으로 바꾸자. 많이 느리다. 초면은 엄청 빠른 거지. 분으로 바꿉시다. 분으로. 네. 그러면은 이 4명이 모두 다 이쪽에 도착할 때까지 걸릴 수 있는 최단 시간은 몇 분이 될까? 최단 시간. 예, 최단 시간. 2명 갈수 있대. 근데요 예. A, D가 만약에 같이 움직이면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랜턴은 하나밖에 없는데 두사람 속도에 맞춰 가야 되니까 더 빠른 애, 느린 애랑 같이 가야 되니까 이제 속도를 맞춰서 가야겠지, 그지? 12분. 12분? 네. 어떻게 12분이래요? 왜냐면 5분이랑 10분이랑 같이 가면 10분 걸리고 1분이랑 2분 걸리면 2분. 랜턴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아 맞네. 랜턴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죠? 야 너처럼 짧았다. 19분. 19분?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떻게 하면 되죠? A랑 D 갔다가 A랑 D가 갔다가 A만 돌아오고. A만 돌아오고 자, 맨 처음에 A랑 D랑 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10분 걸리고 A랑 D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A가 돌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A랑 C랑 갔다가 A랑 C랑 갔다가 그러면은 다시 5분 걸리나? 네. 네. 잠깐만 이 표기를 좀 제대로 다시 해보자. 다시. 다시 일단 A랑 B가 A랑 D 맨 처음에 근데 순서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정리 좀 하자. A랑 B가 같이 갔다. A랑 D가 같이 가는데 10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A만 다시 돌아오는데 1분 걸리고, 그 다음에 A랑 C. C가 가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얘가 5분 걸리나? 네. 그 다음에 A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네. 1분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B랑 같이 돌아오고. A랑 B랑 같이 가면 되나요? 이러면 다 된 건가? 그게 최선이 답 아니에요? 저거 말고 더 빨리 올것 같은데. 답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해봐야겠다. 왜? 답이 아닙니다. 되게 그럴싸했다. 뭐라고? 근데 가면서 뒤로 주는 방법은 없어요? 예? 가면서 뒤로 주는 방법은 없어요? 가면서 뭘 준다고? 네, 뒤로 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과형 인재라니까. 우리 이과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알겠다. 랜턴 이게 좀 다리도 길고 해가지고 랜턴을 이렇게 던지기도 좀 거리가 좀 그렇고 던졌다가 잘못해서 떨어지면은 예 큰일 나죠. 예.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랜턴이 비출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아니 근데 랜턴 있잖아요. 저거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작겠죠. 아 그래요? 시간거리니까. 최단 시간이니까. 안 시간이니까. 이게 가능하잖아 일단. 근데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돼. 저거 짧은 거. 와서 참고로 이게 구글 면접 문제에도 이게 비슷한 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예. 랜턴 놔두고 갈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랜턴 들고 왔으면 다시 랜턴 갖다 주고 가야 돼. 오늘 컨셉이 개그인가요? 진짜 오늘 시끄러워. 아 얘를 나와줘. 제일 느린 애 두 명 제일 먼저 보잖아. 조용히 좀 줄래? 그래. 근데 제일 빠른 애랑 제일 느린 애 같이 보내는 거야. 돌아갈 때 두 명? 그래서 돌아갈 때는 한 명은 가야겠죠. 랜턴 갖다 주러 가야 되니까. 애가 돌아오면서 동시에 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랜턴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19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17분. 17분? 네. 자, 아, 한번- 잠깐만요. 16분. 자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럼. 잠시만요. 가야지. 일단은요. 1분이랑 2분이랑 같이 가서 자 일단 A랑 A랑 B랑 B랑 같이 같이 가서 2분. 네, 그리고 A가 다시 돌아와요. A가 다시 돌아오고 1분. 네, 그리고 A랑 D랑 같이 가요. A랑 D랑? 네. 그럼 10분. 네, 그리고 다시 A가 돌아와요. 그 다음에 A가 돌아와. 네. 1분. 아, 이미 B는 갔구나.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네. 아, 그리고 C가 가야 되죠. A랑 C요. 똑같지. 어차피 아, 위에 거랑 맞네. 똑같은 아, 상황 저 같은데? B를 한 번 더 해버렸어요. C가 있는 줄. 아니, 이건. 위에 거랑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A랑 D랑 같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A랑 D랑 같이 갈 수 있어요. A가 속도 맞춰서 가는 거예요? 네, 맞춰서 가줍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어요. 하나겠다. 아 혼자 갈 수가 없구나. 하나겠다, 조금. 감정까지 고려하는. 감정까지 고려해서 아니, 그냥. 이 거북이 새끼 이러면서 막 답답할 것 같아. 그러면 버리고 가지. 진짜 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아.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 근데 그럼 조금 위험하다. 가족 관계 듭시다. 할아버지, 네, 손자. 눈 오랫동안 감았다가 뜨면 눈 엄청 밝게 보이는. 아, 알겠다. 벌써 17분인데.
끝났는데 벌써 17분. 뭔가 답이 17분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10분 진짜 찍고. 이건 좀 시끄러워. 아니야. 첫 스타트를 누구랑 가야 되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답을 알긴 하시죠? 나도 답 잘 몰라. 에? 19번이 아니란 거 확실한데 답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정답을 좀 알려줘봐. 답이 있긴 한 거죠. 예. 답이 없는 건 문제도 있겠지. 있네. 그럴 수도 있잖아. 없는 문제도 있었잖아. 아 그것도 아니야. 근데 오늘 배운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일단 좀 다리에 기울기는. 아 알겠다. 아 잠깐만. 아련사이. 아. 아니 어떡하냐. 나 보니까 진짜 시끄럽다. 10분. 초 단위로 나와요? 아니요? 괜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애가 뛰냐? 아니 약간 살짝 던져가지고. 애를 던져? 아니 라이프 뭐냐 이거 랜턴. 던질 수 없다니까.